자, 알고리즘인데 단어 몇 개만 보고 갈게. 거기 그 단어 두 번째 보면 replicat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replicate 요게 그 플릭이라고 하는 어근이 요거지. 플릭 얘가 접는다는 fold야. 그리고 이는 이게 again이지. 이 경우에는 백이 아니라. 그럼 반복적으로 접는 거니까 복제하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duplicate 같은 경우도 그럼 do의 뜻은 뭐겠니? 얘는 숫자 2지 by. 그러니까 두 개로 접는 거니까 복제라는 거고. 약간 확장하면 우리 그 번식하다라는 reproduce 자기의 또 개체를 그지? 다시 만드는 거잖아. 여기까지 좀 확장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다시 재생하다 되지만. 그래서 세 개. 그러니까 단어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것들을 이제 좀 숙제가 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줄 밑에 내려가면 serve라는 것도 정리를 해보면 제공하다 말고 오른쪽에 이제 그 기여하다라는 뜻을 해놨는데 거기다 좀 추가로 써놓으면 도움이 되다, 부합하다. 그러니까 기여하다잖아. 근데 외워야 될 뜻은 도움이 되다. 그게 가장 쉽단 말이야. serve.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에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하니까 결과를 낳다라는 세 번째 뜻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두 가지는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단어. 그 다음에 거기서 둘, 넷, 다섯 번째 내려가면 오토메이트 있잖아. 그래서 오토메이트 오른쪽에 파생어에 보면 오르메릭 있잖아. 그 반사적인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우리 뭐 내신하면서도 많이 봤던 거잖아. 반사적이라는 게 unconscious, 무의식적이잖아. 그치? 오르메릭은 무의식적인 거야. 그것도 써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옵티말에서 오른쪽에 또 sub옵티말이란 말이 있는데 최적인데 옵티말은 서브는 항상 언더잖아. 그러면 최적의 단계 아래에 있는 거니까 차선해가 되는 거고 이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뭐 2학년 지문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subcontinent는 이것도 언더요. 대륙의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대륙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해서 우리말로는 아대륙이라고 하고 아대륙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거 대륙은 아니지만 대륙에 준하는 그래서 아대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sub이라는 거 저것도 개념적으로 한번 보면 되고 단어는 여기 뭐 그 정도가 되고 이건 좀 되게 쉬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처음에 알고리즘적인 의사결정은 편향을 복제할 수 있어. 편향을 자꾸 반복한다는 얘기니까 안 좋은 거네 일단. 그치?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으면 가장 좋아? 이거 문제 아니야 문제. 프로블럼. 맞지?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이 요지였으니까 보통 주제나 제목을 문제 제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요지는 무조건 해결책을 줘야 되거든. 이렇게 해라가 되잖아. 그럼 좀 더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solving to는 부합한다고 볼 수는 어렵고 이런 거에 기여를 해서 resulting in 정도가 되겠지. 물론 in 하면 저게 이제 reinforcing으로 바뀌긴 해야 되겠지만 또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화를 하면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이게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애는 편향이라고 하는 거를 반복한다 하자. 그치? 그치? 그래서 불이익을 강화한다. 뭐 이런 상태 아니야?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프라블메라고 인식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딱 어때? 가장 이런 악명 높은 사례 예시. 오케이. 그래서 얘는 흐름상 소재 나눴을 때 이렇게 우리 구조화할 때 이렇게 일단 가는 거잖아. 그럼 예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블라블라에서 해결책은 무조건 중반 이후잖아. 눈으로 딱 스캐닝 했을 때 주장 딱 나오지? critical. 그치? 중요한, important, necessary, critical, vital, 뭐 이런 거 다 나오면 다 주제문이잖아. 결과적으로 결론 유도도 있네. 중요하다. 어떤 알고리즘도인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동사처럼 보이긴 하잖아. 그 알고리즘 뭔가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as well as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관계사절도 있고, 그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얘는 PP구나 라는 게 동사 여기 띡, 그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철저하게 검증돼야 된다, 보장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결책 맞네, 그치? 알고리즘 철저하게 검증하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이 솔루션, 해결책 끝 된 거지 뭐. 그다음에 여기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그 알고리즘이 훈련받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어떤 알고리즘도 검증을 해라,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를 먹여줘야 되잖아. 피드를 해줘야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줬을 때 자기들이 뭔가 추천하고 뭐 이렇잖아. 그래서 이 뭐 데이터 또는 플러스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목적에 부합하게 thoroughly 철저히 검증돼야 됨 해서 해결책, 그지? 이거 이렇게 편향 방법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답은 되게 쉬워 얘는. 그래서 중심 소재는 알고리즘 편향이었고 요거지 2번 한글 선지라 어렵지도 않아. 좀 빠르게 볼게 얘는. 그래서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알고리즘적인 편향의 사례가 어디에서? Recruitment Process 이런 채용 과정에서 아마존을 포함한다고. Infamous는 악명 높은이고 동의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Notorious라는 거가 악명 높은이지 유명하지 않으냐? 그래서 아마존 얘기가 나왔는데 뭐 요 시기 사이에 그 회사가 시도 또는 노력을 했어요. 이거 노력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최적의 또는 qualified 이 자격 있는 후보자를 파악을 하려고. 원래 이제 인간이 서류 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계한테 서류 심사를 만들고, 역시 아마존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이제 알고리즘이 훈련이 된 거야. 콤마니까 뭐 이 기존에 이제 10년간의 아마존 채용 데이터가 훈련이 된 상태에서 얘는 보고 대기를 뭐 개발을 한 거야. 아 이건 이제 편향이니까 편향을 뭔가 더 심화시켰다가 되겠네, 그지? 여성 지원자에 대한 편향, 여성 지원자한테 안 좋은 거였던 거지. 뭐 때문에? 높은 남성의 이제 기술 산업에서 비율, 프로포션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그런 경우가 좀 더 있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끌어줘요. 그 알고리즘이 가정하도록 남성이 더 바람직한 직원이다라는 편향이 생겼어요. 이제 안 좋은 거지. 그럼 노력을 해야 되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엔지니어들의 그 문제는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어. 이거 결심하다, 해결하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abandon, 폐기됐어. 버려졌다는 거예요. 예시 끝. 그 다음 이제 일반 진술. 그래서 이제 필자 생각이 회사가 여기서 다시 필자 말이야.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 책임이 있지. 그 다음에 뭐에 상관없어?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 회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검증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누구에서 무엇에 의해서 걔네들이 만들어지고 나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네 기사 봤니? 유니스트의 그 실수로 해가지고 합격자 뭐 이렇게 처리 못 봤냐? 유니스트 알지 우리 학교 대구기술과학대.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한 명이 합격자를 뭐 자기네 실수로 합격했다고 애한테 통보를 문자를 줬는데 나중에 애가 여기 됐구나 해가지고 아주대 이제 중국학 아주대 포기하고 거기 이제 등록하려고 했는데 합격자 없는 거야. 실수다. 그래서 실수다,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하지만 입학은 안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치? 유니스트 못 쓸 학교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잖아. 뭐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명 정도는? 그렇지 않냐? 자기들 실수니까. 공정성이 무너져서 그런가? 그래도 그럼 걔 어떡해? 아주대 붙은 거 포기했는데. 그치? 유니스트 약간 좀 쓰레기인들? 뭐 이렇게 생각된 거지. 하여간 유니스트,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 막 이제 기사화 시킨 거 얼마나 억울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진짜 이해했으면 요약도 안 보고 하는 거야. 아마존의 사례가 있었어, 예시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채용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존 데이터 남성
불편향 기존 데이터로 인해서 여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편향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안 돼가지고 실패.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폐기 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회사는 채용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내용 자체는. 그래서 얘는 요 정도 보고 뒤에 문제가 훨씬 좋거든. 그 뒤로 가볼게. 147페이지고 1번을 한번 해봐. 자, 여기 너는 아마 느낄 거야. 뭐 무서운 뭔가가 있다? 알고리즘에 관한 어떤 알고리즘? 결정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뭐 여기서 마이트는 무시해야 돼. 항상 독해할 때는 문법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러면 무슨 얘기야? 너의 선호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무서워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데 그럼 그건 의미하는 것일까? 원래 이제 문장은 이렇게 가는데 일단 이것도 읽긴 해야 되겠지? 만약 컴퓨터 지금 알고리즘이 결론을 낸다면 네가 좋아하지 않을 것을 결정을 낸다면 너는 결코 그 좋아하지 않을 것을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가 복습을 또 한번 해봐야 돼. 우선 퀘스천이 좀 의미가 있거든. 그럼 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얘를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할 때 3가지 정도 역할을 봤었잖아. 그치? 첫 번째는 뭐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주의 환기 또는 호기심, 어그로 끌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답이 중요한 거였었어. 필자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뭐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그냥 필자의 주장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였어. 너네 모의고사 뭐 방학 동안 열심히 하고서 분석까지 해가지고 꼼꼼하게 또 문제 풀이에 대한 내가 해결 방법도 써보고 잘못 생각한 거 써가지고 생각 정리해보는 거 그게 좋다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그걸 하라는 얘기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수사의문문이라고 반어법 있잖아. 문제만 풀고 버리면은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의문문 자체가 요지가 되는 거였는데 요거는 뭐에 해당되겠어? 이건 1번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지? 그렇게 될까라고 한 건 대답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대답을 필자 자신의 주장을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잖아. 나오지? 나는 정말 즐겨. 즐기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앞에는 이게 지금 기회를 못 갖는 건 안 좋은 건데 알고리즘이 너의 선호를 결정을 해서 내가 저거 보고 싶은데 아예 안 보여주면 안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새로운 음악 쪽으로 인도되는 걸 즐긴대. 내가 나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할 by myself. 알고리즘의 인도 감사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뭐 나는 질문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대답보다는 근데 뭐 우리 대답 쪽으로 가자. 뭐 여기 일단은 첫 번째 알고리즘 좋아 이렇게 얘기한 상태야. 정리도 한번 해볼게. 일단 얘는 일단 너의 선호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얘는 무시무시 좀 그렇군. 그치? 알고리즘 무섭다, 두렵다, 두려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이 비선호를 배제를 하면 얘에 대한 접근 아예 할 수 없는 건가? 라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Q&A가 중요해. 이제 어제 구조가 그러니까 그 대답 자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혼자서 스스로는 발견을 못할 거를
알고리즘이 인도를 해주니까 좋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긍정적이다 라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상태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는 빠르게 rot 이런 말을 밑에 주사고 달았지만 좀 요즘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줘야 돼. 이게 틀에 박힌 습관 같은 거 틀을 얘기하거든. 틀에 박히는 거지. 빠르게 틀에 박힐 수 있어. 근데 그 틀은 어떤 틀이냐면 내가 동일한 노래를 계속 두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좀 갸우뚱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리수화에서 인과관계 그래서 대열폴이 나오잖아? 그래서 난 항상 즐긴다고 라디오를 그러니까 얘는 이 개인적인 성향이 다양한 노래를 찾아 듣지 않고 같은 노래만 계속 죽어라고 반복해서 듣는 애인데 라디오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들으면 같은 것만 나오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거 들려주니까 그래서 라디오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알고리즘 어떤 현재 나를 뭐 밀치고 당기는 거야. 어딜 통해서 뮤직 라이브러리 이거 문맥상 음악 도서관이라는 게 그 플레이리스트 생각하면 돼. 플레이리스트에서 뭐 넣었다 뺐다 뭐 추천했다 말았다 이런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보석을 찾아내는데 적합해요. 어떤 보석? 내가 이것도 시제도 생각해보면 앞으로 좋아할 보석을 결국 알고리즘 좋다는 얘기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랑? 그러니까 얘도 내용을 또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게 요 중간에 뭐 요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필자는 이게 이제 무작위 그러니까 반복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은 알고리즘은 같은 것만 자꾸 들려주는 거 아니냐 선호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선호할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보석이잖아. 그지? 새로운 음악을 추천하는데 적합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 얘기는 이거랑 결이 같은 거잖아. 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그치? 새로운 거 자꾸 추천해 주니까 좋다요. 그래서 일단 뭐 얘는 다 봐야 되는 구조니까 뭐 일단 오케이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걱정이라고 해서 원래 걱정은 뭐냐 소재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좀 나눠주면 되겠다. 내용상. 내 걱정, 원래 그런 알고리즘에 관한 나의 원래 걱정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그 알고리즘이 모든 사람들을 몰고 갈 거다. 그 플레이리스트의 특정한 영역 부분으로 다 거다 뭐 아파트가 잔뜩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지. 로그인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구문적으로는 오형식이요. 리브, 목적어, 목적격 보니까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 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othe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other parts 요거 얘기하는 거 certain parts, other parts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에 다른 부분들 몰고 가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다 몰아넣지 않는 다른 부분들은 청취자가 부족하게 두면서 그러니까 듣는 음악만 뭐 인기 좋은 것만 계속 들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원래 내 걱정이었어. 그 다음 또 물어봐.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convergence of taste, 취향의 수렴을 초래할 것이냐? 다 획일적인 취향 있지? 그런데 또 역접바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알고리즘 이면에 있는 보통 비선형적이고도 복잡한 수학 뭐 이런 것 때문에 괜찮아. 이런 건 벌어지지 않는다고. 즉 취향의 수렴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처음에 나왔던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예 특정한 것만 몰아넣는다라는 건 비슷한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괜찮다. 그런 일은 없다. 뭐 알고리즘 자체 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또 일단은 이게 원래 필자의 걱정은 뭐였냐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지. 알고리즘은 말도 써야겠구나. 다 그거긴 한데 알고리즘이
취향의 획일화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게 원래 걱정이었고, 그거여서 이제 뭐 취향의 수렴이란 말을 쓴 거고, 그런데 뭔가 알고리즘의 특징 때문에 이런 취향의 획일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게 그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여기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고 걱정이라는 거 있었잖아. 같은 얘기요. 그래서 이게 비선호는 아예 저기 한다는 게 요것도 참 원래는 해결할 초래하니라고 물음표를 줘야겠네. 그 물어보는 거는 다 같은 얘기야. 파란색. 그 다음에 대답은 또 다 같은 얘기야. 획일 없어. 오히려 새로운 음악 찾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지? 그다음 마지막.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뭐하고 비교됐을 때 너가 좋아하는 거지? Your likes야. 네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 여기서 이제 원래 분기인데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보내요. 어디 안으로? 이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다양한 구석구석으로 보내준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획일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이런 이 선호도의 차이라고 하는 게 플레이리스트 구석구석 다른 걸로 보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개인한테 어떤 다른 음악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획일화의 상대 개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이렇게 되는 겨?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게. 이 너와 나의 우리의 취향의 작은 차이가 이끌어준다. 우리를 음악으로 이끌어준다구나. 동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의 각각의 취향에 적합하게 선택된 음악으로 이끌어준다. 일단 뭐 이건 괜찮은 것 같으네. 그지? 각각의 취향에 적합한 걸 이끌어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런 너와 나의 취향의 차이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다른 청취자하고의 관계를 쌓는 거. 인간관계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 그 다음에 그 취향의 차이가 장려한다. 우리가 빈번한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를 요구하든 업데이트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무관한 거고. 취향의 차이가 역시 장려한다. 동기부여한다. 우리가 재능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음악가를 찾아보도록. 왜 찾아? 이거 알아서 준다는데. 그 다음에 취향의 차이가 만든다. 우리가 무시하게. 특정 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를 무시하게. 원래 이 얘기는 있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이제 두려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것도 무관한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이해되니? 이거? 이렇게 내용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을 때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놓으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결국은 물어보고 대답하는 부분 있지? 이렇게 대답 부분을 우리 형광펜에 해놓자. 두 개를 대답이랑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랑 각각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Q&A. 그 다음에 단어를 여기서 몇 개만 보자면 단어도 봐야 돼. 아까 컨벌지 그거 얘기하는 건데 원래 벌지라는 말은 그냥 끝부분 말단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beyond the verge of라고 표현이 있어요. 보통 뒤가 동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주어가 이 동작을 하려는 끝부분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하다요. 이거 하나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converge 같은 경우에는 명사 convergence인데 여기서 CON은 강조 아니고 together 함께요. 그럼 이제 느낌이 뭐냐면 갈라져서 오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말로는 뭐 합쳐지다, 그러니까 수렴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사실 이게 좀 약간 오래된 개념이지만 뭐 최근에 글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아이폰이 나오던 시기 정도? 뭐 2010년? 이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 개념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우리말로도 디지털 컨버전스인데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핸드폰 따로 mp3 따고 뭐 사진기 따로인데 하나로 합쳤잖아. 디지털로. 그게 디지털 컨버전스 개념이야. 그 다음에 디벌지도 봐야지. 디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는 이제 분기하다라고 하는데 요게 바이가 숫자 2야. 그럼 얘가 아까 그 반대요. 하나로 가던 거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고. 그 디버전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분기 갈라짐인데 여기서 문맥상 쉬운 말로 보면은 너와 나의 선호하는 것의 갈라짐이니까 차이에서 그냥 쉬운 말이어서는 디퍼런스로 뭐 이해하면 되겠다고. 약간 확장해서. 근데 저거 컨벌지랑 디벌지를 단어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나머지는 여기서는 뭐 단어는 된 것 같긴 하네.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구조화 노트 할 때 요쪽은 앞에 거 말고 메인 지문 말고 이걸 구조화해봐. 이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괜찮아요. 요것도 단어를 잠깐 먼저 보고 갈게. 5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컴포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뜻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느라고 이해해. 그럼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은 위로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정된도 가능한 거잖아. 확장해서. 그지? 원래 우리 컴포트는 편안이라고 외우니까 알라까지도 확장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근데 authority 중요하다. authority가 권한도 되지만 권위나 권위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 authorities 복수를 쓸 때 당국이야. 관계 당국은. 이거랑 그 다음에 왜요? authorized 뭐 user면 승인된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하다라는 뜻까지 네 가지 다 기억해줘야 돼요. 승인, 허가 승인.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더 내려가면 대열이란 말 있잖아. 대열이 동사야. 그래서 걔는 그냥 이걸 이렇게 써줘야지. 거기다 써주면 돼. 추가. 대열 투부정사야. 감히 이거 하다 또는 용감하게 저거 하다. 대열은 동사야. 동사처럼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에 well informed는 우리 informed만 가지고도 정보에 입각한, 그러니까 박식한이라고도 하잖아. knowledgeable. 잘 알고 있는인데 반대말은 뭐야? ill informed야. well의 반대말 이러니까 잘 모르는요. 잘 아는 잘 모르는. 다음에 또 두 줄 더 내려가면 blindly도 자주 나올 거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눈 가린. 그 다음에 jeopardize. 요거는 또 한번 써줄게.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위험이라고 하는 게 난이도의 순서대로 가면 danger 일단, 그치? risk. 그 다음에 hazard. 우리 뭐 내신 하면서 가끔 봤어요. 그 다음에 jeopardy는 올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지? peril 이렇게. 여기까지인데 이게 다 위험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2학년 때는 알아야 돼. peril은 3학년 단어이긴 한데 요거 이상 없고, 그 다음 형용사는 dangerous, risky, hazardous, perilous고 얘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험에 빠뜨리다 있잖아. 세 개만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거 인댕저지. 위험에 빠뜨리다. 뭐 endangered species. 그 다음에 뭐 이제 본문에 나오는 jeopardize. 그 다음에 imperil. 여기서 im은 이게 부정이 아니라 안으로 위험 안에 집어넣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위험 관련된 용어는 이게 다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또 보면 그 fortune이라는 게 여기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일단 요걸 그 옆에다 또 하나 써주시면 돼.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오면은 make a fortune 하면 이게 이제 막대한 돈, 재산이 되는 거고, 셀 수 없는 명사가 행운이잖아, 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셀 수 없는 fortune teller가 점장이잖아, 운수를 봐주는 애들. 오케이? 그리고 또 셀 수 있는 거는 돈, 재산.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거는 운. 그 다음에 cling to 보다도 바로 밑에 오른쪽에 그 세 개 다 알아야지. cling to, stick to, adhere to. 모르면 다 형광펜에서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enowned가 저명한, 유명한인데 역시 오른쪽에 celebrated도 형광펜에서 기억을 해. 원래 celebrate가 축하하다, 기념하다 이거잖아. 찬양하다. 얘도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 찬양하다라는 뜻이니까 찬양받는 데서 유명하냐. 뭐 노티든 뭐 주목받는 게 가능할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forecast에 보면 이제 예보, 예측에 prediction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아는 단어였겠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줘.
프로젝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브젝트 하면서 이것도 빼먹었네 내가. 그럼 프로젝트는 이게 비포예요. 젝트는 뜨로 던지다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는 당연히 뭐 우리 프로젝트 뭐 그런 뜻이 있지, 그지? 무슨 프로젝트예요. 근데 동사로는 투사하다라는 뜻이 있지. 앞으로 던진다는 게 이거 프로젝트 이거잖아. 앞으로 빛을 투사하는 거. 세 번째 생각을 앞으로 던지다 해서 얘가 예측하다, 예상하다가 있단 말이야. 요거 뜻을 기억해줘라. 그래서 명사형으로 프로젝션 하게 되면은 이 투사라는 뜻도 있지만 미래 예상이나 예측, 얘네들은 모양은 똑같아. 요 뜻도 있다는 거지. 프로젝션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투사도 있고 예상, 예측.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예측한다는 뜻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지? 그럼 얘는 빈칸의 위치가 아래쪽이잖아. 이거 저기 아니야. 레돌된 나무 거의 주제문, 그지? 인스테드 오브. 슈드까지 들어갔는데 무조건 주제문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석적인 것 때문에 문법을 표시해줬는데 이게 이제 삽입구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삽입구문 같은 경우에 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 what도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동사 나오고 또 주어동사, 동사 하게 되면 여기가 삽입이라 보통 문법적으로는 지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용상 저게 좀 중요 정보라 무시할 수는 없지. 보통은 왜 여기 들어가는 게 뭐 I think, I believe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삽입으로 I'm sure 이런 것도 삽입된다. 뭐 뒤에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 그래서 일단 그 전문가들이 믿기에 what is right 맞는 것 하도록 압박되기보다는 밀쳐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빈칸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동조하고 따르기보다는 이러지 말고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가 지금 마지막 문장인 거잖아. 맞지? 그럼 사실 이것만 봤을 때도 전문가 의견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될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 봐야 되잖아. 올라가서 보면 되겠지. 껌 없냐 여기? 채연이 껌 하나. 자, 껌. 우리 찰리와 껌 공장이라고 껌 계속 무한정 생산하고 있어.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 저기라고 잠깐 추운가 싶어가지고 얘는 대조요. 그럼 얘하고는 다른 거니까 물론 뭐 여기서 단서를 찾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드물지. 하여간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야. 여기잖아, 그지? 기본적인 문해력하고는 다르게 리스크 리터러스야. 즉 위험을 뭐 평가하고 관리하는 능력 정도 되겠지? 위험을 잘 다루는 능력은 감정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필자의 생각이야? 아니면 일반적인 말이야? 필자 생각이요. 그렇잖아. 주제문이잖아. 왜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 나는 몰랐는데 극적.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생각은 저기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잖아. 풀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겠지 당연히. 일단 위기관리라고 하자. 위기관리 능력은 감정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일단 이렇게 된 상태. 물음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그치 안도하게 해주는 권위자를 거부하는 거고 안심시켜주는 권위자 거부 싫어요. 그리고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착각을 거부. 이게 병렬 구조로 얘를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게 여기 and가 있는데 ing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목적어구나. 얘도 제 목적어. 거부하는 쪽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권위자 무시하고 확실함 무시하는 거야. 배우는 거지. 이번에는 책임지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emotional reorganizing 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핵심되는 거는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기다 정리하면서 한글로 비교해 볼게. 이게 감정적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권위자나 확실함에 대한 허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가 책임지고 플러스 불확실성을 수용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보면 전문가를, 권위자를 무시하면은 같은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네가 책임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불확실성도 받아들여라라고 그대로 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너무 쉽게 풀리는데? 일단 이렇게 된 상태잖아. 땡큐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파워풀이 나왔으니까 뭐야, 뭐 바뀌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지? 일단은 저기 가능성 있는 상태이긴 한 거야. 너무 딱딱 맞으니까. 그런데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저번에 한번 이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할 때 I have achieved a lot. 나는 현재까지 많은 걸 성취했어.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난 여전히 갈 길이 멀어서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요. 가야 할 긴 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그지? 이게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건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인용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 다 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을 수는 있는데, 여기만 봤을 때 이게 부족하다는 게 뭘 부족하다는 걸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빡 줬는데, 이것만 생각해 볼 수 있나? 부족하다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뭐 일단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닐까? 일단 뭐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 중간에 유사한 예시 유래가 추가가 되고 있어. 이것도 예시 아니야? 인용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거 구체적인 숫자 예시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대열폴 나왔어. 결론 유도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보이냐면 should도 있어. 그 다음 빈칸 문장이거든. 그럼 여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로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고 다시 올라가 보면 할게.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자들이나 정치인들 모두는 A and B alike, A, B 둘 다, both A, B, 얘네들이 깨달아야 돼.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다. 이 사람 생각이지. 뭐에? 21세기에.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니네도 좀 신경을 써라. 맨날 이제 당파 싸움만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은 지가 책임지고 불확실성 자기가 수용해야 된다. 괜찮지? 이렇게 가면. 그럼 이거 가볼게. 그러면 요거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사람들은 be well informed, 잘 알아야 돼. 일부 전문가, 예측 전문가에 의해서. 이건 반대되는 거지? 네. 바로 직전에 전문가 무시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be equipped to 부정사는 뭐뭐할 준비가 갖춰지다, 채비가 되다야. 원래 equipment 장비니까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야지. 어떤 준비가 갖춰져야만 하냐면 이렇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결정이지. 자기들 스스로 네가 책임지고, 가능한 거요, 그지? 책임지고 네가, 근데 이 말은 없었지만, 정보를 많이 네가 가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봐. 네가 책임져. 그 정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사람들은 distinguish A from B를 구별하는 거잖아. 경제적인 확실함, 불확실함을 구별하도록 유도된다. 무슨 경제 얘기 나온 적 없단 말이야. 이건 경제 얘기는 아니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지. 위험과 책임이 피해져야 될 것이다인데, 아니지, 오히려 수용해야 되는 거지. 반대의 선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반대 선제야. 그다음 사람들이 장려돼야 된다. 오픈마인드. 이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 그 뭐에 있어서 전문가의 관계. 전문가하고 오픈마인드를 가져라. 이건 또 무관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만 보면 답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가려면은 여기서 좀 생각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최선이고, 아니면 난 뭐 예시 하나 볼래? 보지 뭐. 봐도 괜찮아.
연구가 나타내기를 우리가 잘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걔네 의사의 엑스퍼타이즈 전문성을 믿고 싶어해. 그리고 동사에서 감히 요청하지 않아요. ask for 요청하다 요거 request 그 뒷받침되는 증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진단을 했는데 선생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냥 믿어. 그러나 이렇게 돼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확인해보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상담 후에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일루전. 이해되니? 이거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심지어는 이제 은행 위기잖아. 이제 금융 위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금융 위기 이후에도 많은 소비자는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역시 신뢰를 한다. 걔네 재정적인 조언, 뭐 상담사 정도 되겠지? 돈 여기 투자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상담할 때 근데 그 상담은 어떤 상담이냐면 테이크타임 시간이 걸리는 건데 더 적게 걸려요. 뭐보다 걔네들이 쓸 것보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 중요한 재산 상담을 하는데 오락에 쓰는 시간보다도 더 작은 시간 그냥 믿고 알아서 해주세요. 안 된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집착을 해. 클링트 아까 다 우리 봤던 거에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돈에 누구한테 그 점장이한테 뭐를 위해서 이런 허상의 확실함을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년 가을마다 유명한 아까 우리가 표시했었던 celebrated, famous 금융기관은 전망을 예측을 해요. 다음에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겁니다. 근데 내년 가면 또 항상 말을 바꾸잖아 걔네들. 그치? 하향해야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엄청 큰 돈을 연간 이 예측 산업에 돈을 쓴다고. 근데 그 예측 산업은 대개 전달에 오류가 있는 예측을.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네가 교육적으로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해서 얘는 크게 흐름을 나눴을 때는 이렇게 그냥 중간에 다 예시요. 그치? 그래서 여기도 주제문 요지고 여기가 다 예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재진술 요지 또 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 중간에 예시를 이제 한번 보자면 여기 이렇게 다 나온 상태요. 요거까지는 봐야겠다. 여기다가 하나 써놓고 해야겠다. 여기 대열폴. 그러니까 교육 플러스 제도적인 이 장치가 필요하다. 뭐에 대해서? 뭐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시도 첫 번째 예시는 뭐였냐면은 그 의사를 맹신을 하고 어떤 입증, 증거지? 에비던스니까 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시밀러를 하고 나서 자신의 어떤 그 투자 상담을 하는 것도 투자 상담사를 맹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에 들이는 시간 그 오락에 들이 축구 경기 시간보다도 적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게 투자한다는 게 이제 자기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타인이 예측을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점쟁이 같은 거 돈 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측 산업이지. 예측 산업이 겁나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하지만 얘는 항상 틀리다. 이제 틀린 전망을 내놓는 거고 뭐 내용은 뭐 이렇게 되긴 하겠단 말이지. 뭐 이해되겠니 이거? 일단 그 다음 페이지로 뒤로 가지 말고 61페이지로 먼저 가봐.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갈까 한꺼번에. 세 번째 보면 위에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줄이잖아. 근데 맨 끝에 이제 조건이나 단서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 자체를 여기보다는 오른쪽에 no strings attached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with를 써봐. with. 그래서 보통 얘는 with no strings attached라고 쓰인다고.
그럼 이게 with AB 구문이야. 그 string이라는 게 줄이니까 줄로 얽어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라고 직역이 되거든. with no strings attached. 그 무조건적으로요. 이거 그냥 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with no strings attached. 조건 없이. 그 다음에 또 세 줄 내려가면 application 있는데 뭐 몰랐으면 그 단어를 좀 그 뜻을 기억을 해줘요. apply가 뭐 지원하다, 적용하다도 있지만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 뜻 몰랐으면 형용법에서 기억을 해주면 돼. 그 세 가지 뜻이 있다. 바르다. 뭐 연고가 오인트먼트거든. apply 오인트먼트 연고를 바르다. 액체 같은 게 뭐 액체는 아니니까 뭐 그런 연고류 같은 거, 크림 같은 거 할 때 바르다요. 이거는 그 내용일치 지문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지? 그 안내문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세 개 더 내려가서 yield 있는데 yie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건데 아이고 얘가 일단은 타동사로 사용되면 produce였고 생산하다 그지? 그 다음에 명사로 사용되면 뭐 산출물, 생산물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표시가 안 돼서 자동사로 쓸 때 to까지 같이 붙여줘야 돼. yield to. 그럼 얘는 뭐랑 같은 단어냐면 여기까지 기억해줘야 돼. submit to야. 원래 submit은 타동사로 제출하다인데 yield to나 submit to는 굴복하다. 근데 yield to만 따로 있는 뜻 양보하다. 얘는 양보가 그렇고 굴복인데 그게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yield to까지 와야 돼. 그 to를 써주면 돼. 굴복하다, 양보하다. 그 다음에 세 줄 더 내려가서 impoverish란 말이 있는데 걔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poverty 있잖아. poverty. 빈곤. 여기에다가 앞에 im을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씨 붙인 거 이씨 이거는 이제 안으로라는 뜻으로 생각해야 돼. 예. 그러면 빈곤 안으로 몰아넣다 해서 빈곤하게 하다. 뭐 품질 같은 거 떨어뜨리다 좀 연상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됐어? 이 단어? 여기는 그 정도면 돼. 자 여기 보면 not이요. 그지? 그리고 밑에 선택지를 보면 투부정사니까 얘가 이거 한다라고 기대 또는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수학 또는 과학적인 아이디어, 뭐 개념이 빈칸한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됨? 뭐 이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볼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컨버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얘가 또 혼동될 수 있는 게 아까 디지털 컨버전스 있지? 다른 단어지? 그럼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컨버트. 그래서 왜 컨버트는 컨버트 A into B 이렇게 하면은 이게 A를 B로 바꾸다 그거잖아. 명사형이니까 컨버전 썼을 때 오버가 있는 거고 여기 into가 있으니까 얘를 이거로의 전환, 뭐 바꿈 되겠지. 바꿈. 오케이? 그럼 결국 뭐야? 수학적인 개념, 아이디어를 뭔가로 바꿈, 뭔가로의 전환. 근데 그 뭔가는 만들어질 수 있어. 공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거나 뭐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뭔가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 한 세기도 흔해. 이거 이중부정 항상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지. 뭐 완전 유주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한글로 가야겠다 일단. 즉 이 수과학적 개념이 뭐로의 전환이냐면 뭐 공장 집 나온 거 저거 우리 뭐라 그래 이런 거 상용화라는 말 쓸 수 있잖아. 상용화 하는 데는 겁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야. 많은 시간 소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에 반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단시간, 그지? 또는 뭐 즉각적인 상용화. 아이고 상황이 아니지? 상용화. 즉각적인 상용화를 예상하면 안 돼 하면 되잖아. 맞지? 그대로. 그래서 땡큐인걸? 그 다음에 뭐가 나와? 17세기 뭐 바이올린에서 예시 나오고 있어. 끝이잖아. 그래서 빈칸에
추론 근거는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려. 반대 개념으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가볼 수 있어. 왜냐면 밑에 흐름도 없어. 이거 30초 컷인가? 하면서 나 이제 좀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보는 거야, 일단. 그래서 보면 들어갈 거는 이제 기대하지 말 것이고, 그지? 그래서 새로운 수과학적인 개념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1번을 이제 나름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든 거지. 1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지. 즉각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저거는 반대 선지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저런 새로운 수과학적 개념이 그라운드 브레이킹이 혁신적이지. 땅을 막 꽤 부시니까 이게 뭐 브레이크드루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혁신적인 발견을 초래할 거다인데 지금 발견 얘기가 아니라 상용화했어. 발견 이미 했어, 그지? 그러니까 상용화 얘기고. 그 다음에 저런 수과학적인 새로운 개념이 이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줄 거다. 문제들에 대해. 이게 문제 해결책 이런 관점이 아니었어. 그냥 상용화해서 우리가 쓸 수 있냐,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냐, 그거에서 우리가 본 부분만은. 그 다음에 수과학적 개념이 이론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메꿀 수 있다. 얘가 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용화 그거였었다고. 그 다음에 얘가 즉각적인 돈인데 돈이라는 보상을 준다. 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파이낸셜 가능할 텐데 우리가 지금 돈이란 부분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재호야? 갑자기 이 상태에서. 맞아, 더 봐야지. 우리가 못 본 부분이 있으니까 봐야지. 예상으로 풀면 안 돼. 눈으로 확인,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17세기에 여기 지웠네, 예시. 17세기에 관심, 이 바이올린 줄의 진동에 관심이 300년 후에 이끌어졌어요. 이 전파의 발견을.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런 뭐 개념 하는데 일단 300년 확인하고 시간 오래 걸렸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디오나 레이더나 TV의 발명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이 라디오 웨이브스라는 게 이게 새로운 신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이게 상용화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걸 300년 걸렸다. 아니구나, 뭐, 그 나중에 확인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있으니까. 근데 여기 새로운 얘기가 있지. 근데 저런 상용화된 애들은 상업적 가치가 있는 해서, 돈 얘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해서 5번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금전적 가치.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뭐냐면 단시간의 금전적 가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딱 끝내면 이제 베스트지 뭐. 이게 베스트. 선생님, 난 좀 그런데요? 좀 더 보면 되지 뭐. 항상 그렇듯이 또 보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잖아. 수동일까 뭐 여기까지 오긴 한 건데, 그럼 해석의 시점은 과거지 일단. 그래서 그건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빠르게는 아니다. 이거는 부사요? 그렇게나 라고 하는. 그럼 얘는 과거 추측이야? 가정법이야? 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과거사실 반대 가정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빨라져봐야 그렇게 많이 빨라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내용을 소재로 쪼개면 일단 여기를 중심으로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는 해요. 이렇게 약간 다른 소재가 바뀌어. 크게 일단 두 개를 나눠놓은 상태. 그 다음에 네가 만약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뭐니? 또 독해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거 통념 아니야, 그지? 그럼 진실 나오겠지, 필자 생각으로? 너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거든?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적 발견의 과정이 가속될 수 있다, 스피드업. 어떻게 함으로써인데, 여기도 뭐 병렬 구조가 있어서 일단 먼저 문법적인 건 두 가지 함으로써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집중하는 거야. 이 목표로서의 적용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의 어떤 달성, 적용, 뭐 응용, 이렇게, 이거 응용이라고 해도 돼? 적용 말고.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야.
호기심에 의해서 주도되는 연구.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데 집중을 하고 진짜 지적 호기심 연구 이런 거 무시하면 과학적 발견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잖아. 이거는 호기심 천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다면 너는 wrong, 틀린 거다가 truth지. 그치?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목표 지향적인 연구 요거 얘기하는 거요. 목표의 적용. 걔는 오직 예측 가능하고 즉각적인 결과만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 이게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긴 하네. 위험을 피하면서. 그런데 여기도 잠깐 또 해석을 해볼게. 일단 anything이 나오고 네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너의 경쟁자도 또한 볼 수 있다. 이게 문장이 좀 어색한 거 아니냐? 뭐지? 이렇게 된 거잖아.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도치라고 하는 거 뭐 할 때 주어 동사 뒤에 강조하는 말을 앞으로 이끌어냈는데 여기가 부정어면은 여기가 도치가 되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강조해서 끌어내면 변화가 없다 해서 얘가 목적어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럼 선생님 콤마는 왜 준 거예요? 그러기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또 구분해주고 친절한 사람이야. 구분해준 거 여기가 목적어라고. 얘는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끌어낸 구조.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표 지향적인 연구는 예측 가능한 결과 하지만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경쟁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금전적 가치, 상업적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요구, 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빈곤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또 흐름이 또 요 안에서 살짝 크게 봤을 땐 이건데 요 안에서 또 살짝 바뀌는 게 정말로 중요한 돌파구, 역시 획기적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조구문까지 나오지. 이리스 대사이의 명사 나오면 바로 그것들의 예측 불가능합니다. 만드는 게 그 발견들을 중요하게. 즉 걔네들은 우리 세상을 바꿔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전에 오는 걸 보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포스트잇 같은 거 그 발명된 그 일화 같은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연찮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전적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이렇긴 하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거를 여기서 찾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예시라고 봤는데 얘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를 기준으로 주제문을 하나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 길게 간 거잖아. 여기 뭐 논거라는 개념으로 책에 그렇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 논거라는 개념으로 논거 원, 뭐 더 구체적인 예시까지 뭐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가 아까 바뀌었다 했었잖아. 저거에 대해서 여기가 논거 2, 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또 뭐 보충 설명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안에 좀 더 쪼개면은 뭐 이렇게 여기 소재가 좀 바뀌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가 있지만 뭐 크게 봤을 땐 세 등분 나눌 땐 뭐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랑 그 다음에 17세기, 그지? 바이올린, 현, 얘는 뭐가? 그 다음에 음파, 여기 사이에 300년 걸렸고, 그리고 뭐 라디오, 뭐 TV 뭐 이런 거 해보자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뭐가 있다? 얘가 금전적 가치, 상업적 가치, 커머셜 밸류니까 뭐 그 말 그대로 써야겠다. 상업적 가치, 뭐 돈 얘기자 얘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통념, 속념, 그지? 통념, 미트, 통념, 목표에 대한 적용, 그리고 호기심에서 유발되는 연구는 무시, 여기 집중이란 말 써야겠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가속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진실, truth는 뭐냐면 no, 아니다 이렇게 가졌는데 가속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표의 적용에 집중한다는 게, 저기 다시 얘기한 게 목표 지향적 연구가 되겠지. 얘는 즉각적인 결과 나오지만 얘가 상업성이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 거고, 반면에 항상 중요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예측 불가, 예측 불가능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 왜냐면 이제 다시 위의 내용하고 합쳐보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거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목표 지향적인 반대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를 생각을 하면 남들도 할 수 있다. 여기 상업성 얘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 상업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뭐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선지 자체는 그냥 요거 위주로만 해놓긴 한 거지. 뭐 이렇게 되겠니? 내용상.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이거 하나 뭐 이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 이중부정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not unusual, not uncommon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걸 두 가지가 있잖아. 구문으로는 not A without P, 그다음에 not A unless B. 하여간 얘네들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서 항상 유지가 되는 패턴 구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역을 해도 상관없는데 의역은 그거라고. 의역은 그냥 부정 자체를 두 개를 지워서 뭐 앞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A 하면 반드시 B 하다. 그다음 밑에 거는 A 하려면 반드시 B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수능에 나왔던 게 이런 거라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달걀을 사지 않는다. 우선 그 달걀의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해 보는 것 없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달걀을 사면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 이중부정 두 개를 한칸 다 지우면 돼, 동시에. 그래가지고 요지라는 게 또 중요한 거고. 오케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볼게. 이게 뒤로 갈수록 지문이 길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148페이지 리터러시에서 2번을 먼저 한번 해보자. 자, philosophical activity, 철학적 활동은 빈칸에 기반한다. 그래서 뭐 빈칸 자체는 단순해요. 철학적 활동. 얘는 뭐에 근거를 두느냐, 기반하느냐, 뭐 이런 상태네. 그래서 철학자의 지식에 대한 갈증, 이제 갈망이지. 갈망이라는 거는 보여진다, 나타나는 거지. 뭘 통해서? 시도.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시도, 질문에 대한.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런 답들이 결코 발견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여기서는 딱 키워드 남는 게 뭐가 있어? 지식에 대한 갈망이네. 답이 없어도 지식에 대한 갈망. 아,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철학적 활동의 기반 아닐까? 일단 하나. 그치? 그런데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있어. 그럼 얘는 우리말 뜻은 동시에 있지만 얘의 역할은
열거 아니면 대조잖아, 보통. 둘 중에 하나잖아? 열거, 대조잖아. 대조로도 많이 쓰이거든? 일단은 추가된 거야. 사과하고 딸기가 나오고, 그러면 빈칸은 항상 그런 식이잖아. 사과, 딸기에서 과일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포괄을 해줘야겠지? 일단 저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철학자는 또한 알아요. being too sure. 너무 확신하는 것. 방해할 수 있다. 발견을. 다른 더 좋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방해, 그지? 그럼 요거는 뭘로 생각해야 돼? 철학자는 너무 확신하지 않아야 되니까 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 같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철학적 활동이라는 건 지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지적 겸손 정도 좋겠는데, 더 좋게 하려면 그지? 겸손해야 된다, 지적으로.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다이얼로그, 대화에서 뭐 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한번 선질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기반으로 하냐? 이 철학적 활동은 무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무지의 인식. 지식을 갈망하고 지적으로 자기가 너무 확신하고 겸손하다는 건데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 활동이라는 건 자기 확신의 강조. 이건 반대 선지지? 자기 확신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철학이라고 하는 게 활동이 확립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가치관에 대한 순응. 기존의 가치관을 따라간다? 지식을 새로운 걸 자꾸 갈망하는 거면 기존 걸 따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지울 수 있지. 1번은 이제 보류한 상태예요, 판단을. 그 다음에 철학 활동이라는 거는 고대 사상가들의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옛날 거 그대로,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3, 4번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고.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 5번은 아니잖아. 완전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을 찍고 갈 수는 있긴 하겠지. 지운 걸 기반으로 이 정도는 문제 풀이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져야 돼. 자꾸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더 가서 난 확실하게 찾아보고 싶어요. 찾으면 되지 또. 근데 시간 안배에 따라서 하여간 철학적인 대화에서 그 참가자들은 알고 있어. 뭔가가 있다. 걔네가 모르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 잘랐다. 굳이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에 해당한 얘기냐면은 자기 너무 확신하지 않고, 그지?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역시 지적 겸손에 해당하긴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내용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무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 해당될 수는 있겠네. 그지? 이게 무지에 대한 인식이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기도 하네. 여기까지 와도 괜찮았겠다. 그럼 일부러 확신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지적 겸손을 가지고 무지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철학적 대화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컨셉션,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을 도출하는 거지. 어떤 개념이냐면 그 한 사람이 몰랐던 개념 또는 그 전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개념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지. 새로운 지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뀐다. 여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근데 거기선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철학이 있는 거 없는 거지. 학생들이 종종 공부를 해 일한다는 게 이 사실적 factual question, 사실적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뭐 이게 뭐 존재하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배워요. specific content,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고. 근데 그 리스티드 목록에 올려져 있는 그 커리큘럼 상에서, 그지?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배우겠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똑같은 거네. 그리고 걔네들은 요구받지 않아. 해결하도록 철학적인 문제를 요구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을 안 한다는 얘기지. 전통학교는 철학 안 해. 그런데 또 흐름 또 살짝 바뀌는 거지. 우리는 알아. 이런 한 사람이 does not know,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 즉 무지인식이란 말은 엄청 많이 나오긴 한 거지. 사실 알고 보니까 얘가 좋은 방법이야.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는
필자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나는 몰랐는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 이게 필자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필자가 철학자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식하고 이해는 발달이 된다. 뭘 통해서? 사고하고 대화하는 걸 통해서. 이게 뭐냐면 위해서 철학적 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putting things into words, 이렇게 무언가를 말로 두는 것, 즉 말로 옮기는 거는 무언가를 더 명료하게 만들어. 그 표현을 자꾸 해야 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또 대화하고. 그래서 학생들은 주장이 나오긴 하네. 두려워하면 안 돼. 뭐를?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왜? 무지를 인식한 상태니까. 난 틀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상태니까. 또는 또 학생들은 뭘 두려워하면 안 돼. 병렬 구조는 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afraid of.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걔네가 옳다라고 먼저 확신하는 거 없이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뭐야? 그 결국은 아까 너무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우선 나 맞아 이런 거 없이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지에 대한 인식을 한 상태니까 나 인정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되겠니? 이거는? 그래서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뭐 여기 기준으로 가면 되긴 하겠다. 됐어? 그다음 하나만 더 볼게. 조금 시간 오버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재는 매우 좋고 이게 EBS 교재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거인의 어깨. 거인의 어깨 들어봤니? 뉴턴이 한 말 유명한 거? 아 이게 중요해. 이거 기억해줘야 되는 소재 중에 하나. 일단 이거 먼저 보면 뉴턴하고 뭐 이 사람은 커먼 비트 생각해낸 거요. 걔네 훌륭한 통찰을 본질적으로는 동시기에, 그지? 같은 시기에 하여간 뭐 생각을 해냈는데 왜냐하면 빈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일단 빈칸 자체는 뭐 뉴턴만 얘기하자. 라이프니츠는 빼고 뉴턴이라는 게 뭐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뭐 뉴턴 플러스 L에서 동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지? 동시대에 만들어낸 원인이 뭐냐, 뭐 하여간. 일단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읽어보고 가보면 창의적인 사람들 뭐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안 천재지 천재가 아님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 즉 천재가 아님으로부터 애기 발걸음을 취한다. 뭔 소리지?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뉴턴이나 이 라이프니츠 이 사람은 이거이긴 하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 빈칸의 내용은 이거긴 한 거야. 근데 현재 우리 상태는 마치 하미 추론처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이런 상태인 거지. 뭐 저거 얘기는 해야 돼. 올라가 봐야지 뭐. 수학의 전체적인 역사는 하나의 긴 시퀀스, 연속, 시퀀스 연속. 어떤 연속이냐면 본격으로 최선의 아이디어를 뽑아내. 그 순간에.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는 거지. 뭐 확장, 뭐 변형, 적용 이런 식으로. 그럼 병렬도 그렇게 표시를 해야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해볼게.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역사는 뭐냐면 하나의 긴 연속이야. 뭐 컨티뉴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최선의 아이디어를 딱 뽑아내서 그 시대에 그걸 자꾸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저게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이게 되게 유의미한 말인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다. 그지? 다르지? 이런 3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지. 주로 뭐 때문에? 이유가 나오긴 했네. 이런 과학적, 기술적 혁신 때문에. 근데 그런 혁신을 요구했던 거야. 미적분학의 통찰력.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미적분학 때문이었던 거지. 일단 그렇다는 거야. 뭔 소리지? 이렇게 된 상태고. 그 얘네들이 미적분학 발명한 애들이잖아. 그래서 아이작 뉴턴, 그래서 이 사람 L은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견했어요. 17세기
그 마지막 절반부, 그 1650년에서 뭐 그 사이에. 일단은 요거 그런데 독립적으로 발견했는데 얘가 동시대에 발견하긴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지? 일단 앞에 다 나왔던 얘기, 새로운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역사 연구가 드러내기를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이미 해냈어. 헤드피피니까. 미적분하게. 뭐 하기 전에 저 두 사람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요소들은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뉴턴 자신은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이러한 flowing reality. 이것도 나중에 의미가 있는 말이야. 흘러가는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걔가 이 말을 썼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즉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미적분학을 발견했다면, 그건 왜냐하면 여기 또 내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온 거야. 그럼 결국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전체 내용은 이해는 되니? 일단 여기 부분에서 그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이라고 보면 돼. 이거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미적분학에 그런 모든 요소들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야. 숟가락 이론이 되는 거지. 숟가락. 그지? 잘 조합만 한 거지. 결론적으로 이론화만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거인의 어깨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기존의 전임자들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전임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내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천재 아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천재 아님에서 기존의 업적에 도움을 받아서 베이비 스텝 조금 더 나간 것 뿐이고, 거기서 결실을 맺어진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과학하고 예술하고 해서 좀 비교하는 글이 많은 거여서,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긴 연속의, 수학도 그렇지만, 그래서 흘러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과학적인 업적을 또는 음악적인 예술적인 업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여기는 그 누구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간이 돼서 때가 되면 그때 딱 얻어 걸린 놈이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구가 중요해.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다시 그걸 재현할 수 없으니까. 베토벤의 곡은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저런 미적분학은 얘가 운이 좀 좋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때가 되면 당연하게 발전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이건 소재가 되게 좋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유는 미적분학이 뭐 천재의 연구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미적분학을 발견하게 된 게 그것은 엄청난 점프잖아. 도약이 아니었대.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이게 베이비 스텝이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불가능했다. 미적분학의 사용 용도 목록 만든 뭔 소리야?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개척했다지? 혁신적인 돌파구를 수학적인 계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가 뭐 개척을 한 거는 아닌 거지. 이미 되어 있던 거에 숟가락만 얹음. 그 다음에 다른 수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 있는 그대로 이런 발견을 수학적 인정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로. 그리고 또 이 개념 자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기는 하겠다.